만나면 좋은 친구 MBC.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날씨에 상관없이 언제나 쾌적한 나들이 장소를 원한다면 이곳만한 데가 없다. 바로 춘천 지하상가. 살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올류 춘천 지하상가를 소개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삼척 근덕면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에 이어 강릉 안인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를 짚어봅니다. 안인 해안사구 일대의 해안 침식과 함께 생태 경관 파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점검해봅니다. 지난주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영월의 한 사찰을 찾은 박경윤 리포터. 마음 수양에 대한 넘치는 의욕으로 큰소리쳤지만 갈 길은 멀어 보였는데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도착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과연 수양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영월 템플스테이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19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매일같이 신기록을 기록하던 기름값이 오랜만에 내려가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유소 가기가 망설여진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유류세 추가 인하 등으로 드디어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조만간 리터당 2,000원 이하까지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번 계기로 유류세가 좀 안정되지 않을까, 기름값이 좀 안정세를 되찾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실제로 강원도 내 오늘 한 주유소에서는요, 휘발유를 1,90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1,900원대의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들이 등장을 하면서 주유소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계속해서 기름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제 2달 만에 겨우 하락세로 접어들었는데 아직은 조금 불안한 국제 정세 때문에 다시금 기름값이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하락세를 당분간은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휴가철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좀 부담돼서 멀리 나가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름값만큼은 내림세를 기록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채널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춘천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했었어요.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어느 날은 너무 덥기도 하고요. 이런 날씨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두 가지 젖게 되죠. 네. 땀에 젖거나 비에 젖기 마련인데 그래도 어쨌든 뭐 볼일 봐야 되고 네.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비와 땀에 젖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다니시는 해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 오잖아. 진짜. 더워. 종잡을 수 없는 요즘 날씨 난감하다 난감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365일 뽀송뽀송한 걸 원하시죠? 여러분 뽀송뽀송하게 즐길 곳 제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 어떤 악천후도 노 프로블럼. 웰컴 투 춘천 지하상가. 춘천에서 쇼핑의 메카라고 하면 단연 춘천 지하상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단만 내려오면 눈앞에 천국이 천국이 아직 문을 안 열었네. 그렇지, 좀 이르지. 제가 성급했네요. 오픈이 안 됐어요. 나 진짜 잠깐 이 음악 소리 안 들려요? 아니야, 이거 막 신나는 소리 막 이렇게 들리지 않아? 나만 그래요? 음악 소리 들리거든. 어디서? 들린다고요? 진짜 있네요.
이른 아침부터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댄스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 지하상가에 이런 댄스 연습실이 있는 것도 신기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것도 신기하고 아니 활기가 넘치는데 지금 아침 운동하러 나오신 거예요? 네. 오, 댄스 동아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아, 팀들은? 댄스 동아리 아니고요. 네. 저희 상인들 아침 9시에 모여서 1시간씩 건강체조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지하상가에 모여서 아침 운동을 한다는 원도심 상인들. 요즘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어줘야겠죠. 물론 운동이 마냥 신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티자. 힘들어 죽겠는 걸 왜 찍냐고. 오늘 이래서 장사하시겠어요? 힘들어가지고. 아유, 그래도 어떻게 한 말이죠. 오늘 뭐 한 3시에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화이팅 하세요. 힘내주세요. 여러분은 춘천 경제의 코어 아닙니까? 아주 개운해요. 이게 운동이 돼서 하루 종일 조금 알이 베겨서 아프긴 한데 하고 나면 훨씬 더 좋아요. 기분도 좋고. 오늘 뭐 얼마 파실 것 같아? 오늘요? 기분은. 아주 많이? 장사하러 갈게요. 아침 운동을 마치고 나니까 어느덧 지하상가가 오픈할 시간. 오늘 화이팅이에요. 슬슬 행인도 붐비기 시작하는데요. 잠깐만. 제가 또 오늘 여기 왔으니까 이거 인증샷 하나 남겨야지. 안녕하세요. 네, 저 앞에 보니까 피오나 공주. 네. 피오나 공주. 네. 많이 편해요. 저도 가능한 거죠? 네. 아, 근데 사장님, 제가 오다 보니까 좀 고민했어요. 옆에도 사진관이 이 경쟁업체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면 매출에 영향을 조금. 근데 옆에가 저희 신랑 거예요. 에? 아니 굳이 왜? 같이 있으면 싸우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아, 저도 네 그래서 그죠. 네, 주말에만 보는. 출장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주말에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건 안 되니까 여기 옆에다가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찌하여 이 춘천 지하상가에 또 터를. 여기에 사진관들이 한 9개 정도 있어요. 네. 이게 많이 몰려 있으니까 사진하면 춘천 지하상가 도청로 이런 게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동의하시는 거 표정이 너무. 이심전심 주부 사장님이 찍어주는 김말숙 리포터의 인생샷. 뭐 원판이 워낙 좋지만 여기서 세월 조금 지워주고 그늘도 조금 걷어주고. 됐습니다. 다 됐어요? 저도 기대되네요. 과연 피오나가 공주가 됐는지 여러분. 자, 과연 결과는? 마음에 들어야 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정원이네. 정말 성형외과 선생님이 오셔서 네. 저보다 더 잘하신다고 저보다 칭찬하고 가셨어요 정말요. 의사도 놀랐다. 인생 사진은 춘천 지하상가. 자, 이제 기념 촬영도 함께 했고 돌아보면서 이제 쇼핑도. 대박. 이거 뭐야? 다 임영웅이에요. 다 임영웅이에요. 매대를 가득 채운 임영웅 사진들. 이 가게는 대체 뭐죠?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죠? 네. 잠깐만 사진 모자에도. 모자에도 있어요.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파랑파랑해요 지금. 임영웅 뭐 굿즈나 이런 걸 파는 거예요? 전시용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액세서리 집이에요, 저희가. 다 묻혔어 우리 영웅이 네, 오빠 우리- 때문에. 네. 춘천의 임영웅 팬들 사이에선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가게. 이 정도면 임영웅 전시관이라고 해야 할 판인데요. 정작 임영웅에게 자리를 내주고 뒷전으로 밀려난 상품들. 거기 엄청 지저분해. 뭐 임영웅 때문에 옷도 안 보이네. 어머니 이 옷들은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건데 지금 저기 네. 하면 어떡해? 근데도 다 살 사람은 사. 영웅이도 좋지만 지하상가 자랑도 좀 해주세요. 지하상가가 좋은 점은 시원하죠, 여름 되면.
겨울 되면 따뜻하죠. 그리고 또 행사도 요즘 또 간간히 많이 네. 이벤트도 하시고 네. 그러세요. 그래서 꼭 찾는 그런 명소였으면 좋겠어요. 25년 역사를 자랑하는 시민들의 삶의 터전. 최근 새 단장도 마쳤다는데요. 우와, 잠깐만요. 원래로 치면요, 여기에 지금 분수대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분수대가 없어요. 완전 지금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광장뿐이게요. 편의시설도 알차게 갖췄다고요. 쇼핑하다가 모유 수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유모차도 대여해 준답니다. 무인 발걷기! 오, 이거 동사무소나 이런 뭐 주민센터 이런 데 가야지만 쉽게 만날 수 있는 건데. 짜잔! 책들 보이죠? 여기 책 읽는 공간도 생겼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 휴게실까지 진짜 없는 게 없다. 배는 고프고 음식점을 좀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점심 해결. 왜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가격 봐봐요.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4,500원이라고 믿을 수 없는 밥상 클래스. 한 단지 고루 갖춘 데다가 양까지 푸짐. 잘 먹겠습니다. 저는 콩나물밥에 간장 넣어서 먹는 거 너무 좋아요. 무생채를 조금 넣어서. 군침 돌아. 양이 엄청 많아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저렴하면 그래도 뭐 하나 빠졌겠지. 노노. 알차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역시 이런 더운 날 지하상가가 진리네. 질린다고요? 진리라고 진리. 뭔 소리 하는 거야. 질릴 틈이 없는데 지금. 한번 내려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마성의 매력. 아이랑 같이 즐길 거리도 많고요. 장보기도, 여가 시간 보내기도 좋습니다. 지하상가에 오면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 더운 게 없으니까 와서 시원하게 구경하고 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쉴 공간 있잖아요. 네. 중간에 거기서 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더우니까 시원한 지하상가에 오셔가지고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으시면서 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지하상가로 놀러오세요. 엄청 시원해요. 춘천 지하상가가 한때는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이는 상권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코로나라는 그 어려운 상황까지 덮치면서 상인분들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셨겠습니까? 네,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요. 함께 으쌰으쌰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다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힘내자고 운동도 하시고요. 또 가수 임영웅 소품들을 전시를 하시면서 즐거움을 맞아요. 나누고 계셨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다들 인류십니다. 맞습니다. 오늘 화면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요. 춘천 지하상가 곳곳에 참 재미난 곳이 많기로 소문났습니다. 네. 일단은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는 놀이 공간도 있고요.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광장에서는 뭐 틈틈이 공연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이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게 춘천 지하상가 나들이 한 번씩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에서 온 소식인데요. 네. 지난주 삼척에서 짓고 있었던 석탄 화력발전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는요. 일단 맹방 해변의 해안 침식, 그리고 주변 이 환경 파괴 문제,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릉에서도요, 화력발전소가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요. 네네. 이 해안 침식과 또 주민들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강릉 안인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현재 약 93%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강릉 안인의 민자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발전소 건설로 해서 전체 지역 경제 기여 효과는 3조 한 6천억 조금 못 되는 걸로 대립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로 인해 삶이 훼손됐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소상공인들, 돈이 없는 영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한 3천만 이상씩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인 해변에는 발전소에 석탄을 운반할 배를 위한 저반 시설이 들어섰는데요. 바다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발전소 건설에 따른 해안 침식,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 논란 속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어지는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 일대에 오는 2019년까지 5조 800억 원이 투입돼 모두 212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설비 용량을 보면은 1040메가와트 2기, 2080메가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되는 현재 공정률은 6월달 현재 93%입니다. 공사장엔 하루 약 3,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죠. 건설 기간 중에 기여효과는 1조 4천억이 좀 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이 30년을 보고 있는데요. 기여효과는 2조 한 1,300억.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전소 건설로 해서 전체 지역 경제 기여효과는 3조 한 6천억 조금 못 되는 걸로. 이렇게 큰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들은 어디서 사용되는 걸까요?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강원도는 전력 자급률이 전국에서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생산량이 대략 한 103에서 117만 메가와트 정도의 월강. 그래서 그게 13에서 한 16% 정도 이쪽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외지로 나가는데요. 큰 발전소가 지어지다 보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인근 마을에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에 대한 피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 입구, 그다음에 저희 집 주차장에 식당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가 100대는 아마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하고는 이제 좋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인부들이 막 욕하고 가는 것도 있고. 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주차장이 따로 있지만 여전히 무단 주차가 성행하고 있죠. 일일 평균 뭐 3,000명에서 5,000명 온다고 그러는데 한 90%는 도시락 배달로 다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 주변에 30몇 곳이 이제 늘은 상가들 이렇게 가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오는 거는 기존에 오시는 저희 손님들 받는 게 훨씬 저희는 낫고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적자가 있어서 은행에 대출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식당 주차장에선 발전소 굴뚝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정색 연기가 나올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이 과연 올까? 화력발전소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못 오겠다. 누가 좋은 공기 마시러 오지 저런 매운 마시러 오겠냐 이런 분들도 있고. 발전소 담벼락마다 있는 소음 측정기.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으로는 밤에는 50데시벨 이하여야 하지만 종종 이를 넘어서는 소음에 잠을 설칩니다. 시험 가동한 현재도 야간에는 소음이 공장 가동을 한 소음으로서 밤에 잠잘 때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어요. 피해를 본 식당 주인이 시공사인 삼성건설에 민원을 넣었지만 원론적인 대답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좀 금전적인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사이도 안 좋아지고.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시행사와 시공사로부터 대책위가 수억 원의 마을 발전 기금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대책위가 지원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4인 가족을 따지면 1인당 사실은 7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1인당 150만 원 피해 보상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전마을 다른 4개 마을은 그보다 더 적은 금액 몇백만 원씩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앞으로도 또 있게 될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게 아주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내가 이 받은 몇백만 원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백만 원이 지금까지 7년 동안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금인지 향후 30년간 가동되는 데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이것조차도 해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들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어렵게 나온 보상금도 일부 주민들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장님하고 동행을 해서 같이 가고 다른 변호사님하고 만났더니 맞다. 근데 실질적으로 분배 과정에서 저는 마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의 신청을 총 3번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돈을 나눠줄 때는 자기 돈인 양 뭐 이렇게 이상한 잣대를 막 대가지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사람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름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좀 모멸감도 있고 해서 지금 좀 오늘 정신과도 또 갔다 오고 정신적인 고통이 좀 심하게. 그 왜 마을 주민이 아니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 이장님하고 마을 임원들한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마을 주민이 아닌지. 이에 대해 해당 마을 이장은 보상금 지급은 마을 정관에 의거하는데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추후 마을 주민 임시총회 등을 거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지원금 지금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지금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있고 조사를 받고 나면 뭐든지 명쾌하게 나올 겁니다. 나오고 저희들이 뭐 어떻게 여기서 그 지원금 받아 막 이렇게 함부로 사용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주민들에게 비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원보상비는 얼마, 이제 발전기금은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는 이제 어떤 보상비가 얼마고 발전기금이 얼마다는 건 다 얘기를 했죠. 다 했는데 이제 밖에 동네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소리만 못 보여줬을 뿐이지 말은 다 해서 회의를 해서 임을 했기 때문에 동네 가서 우리 동네 보상비가 얼마라는 건 다 공개를 다 했죠. 덧붙여 주민 간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정말 최소화시킬 수 있고 주민 피해를 이런 데 신경을 써야지. 지금 이게 뭐 정말 이 돈 지원 받은 것 같고 뭐 이게 참 의혹 제기하고 우리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뭐 일일이 또 하나하나 가서 또 해명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분들은 대책 임원들이 마을에 가서 마을 임원들은 내 임원들이 주민들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대책위원장, 마을 이장 등과 주민들이 여러 소송건을 진행 중인데요. 원만히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전소 너머로 보이는 안인해변으로 가봤습니다. 저반시설 공사가 거의 끝나서 배가 저반에 있습니다. 안인해변은 해안사고로 유명한데요. 지금은 탐방로 입구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민이시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바다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사실 뭐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려웠었는데 배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든 이후에 눈으로 짧은 시간에 급격히 표가 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마음이 좋지는 않으시겠어요? 물론 그렇죠. 각 주민으로서 저 발전소가 우리를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발전을 해서 다 서울로 대도시로 가는 그런 전기인데 우리 환경을 훼손하고 마을 주민의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으로서 기분은 좋지 않죠. 안인사고는 약 2400년 전 형성된 사고지대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해안가에 멸종위기 희귀식물 62종이 분포돼 있고 수달과 삭 등 239종의 멸종위기 동물들이 서식하며 특히 갯방풍 군락지로 이름을 알리던 곳이죠. 환경부는 2008년 이곳을 생태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안 침식 저감시설 공사로 인해 사람과 기계의 발길이 생태 보존 지역이자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깎여나간 모래 언덕, 해안 침식은 한눈에 봐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로가 깨지고 모래가 유실되니 집안은 내려앉고 구조물 역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서지고 깎여나간 모습으로 방치된 아스팔트길. 이렇게 훼손된 자연은 원래의 그 모습은 아닐 겁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모양새인데요. 지방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시민들을 위해서 지방의 시민들이 희생되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릉 안인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니 주민들의 마음도 상하고 이곳의 자연도 아픕니다. 우리 지역의 이러한 눈물은 어디서 보상받고 하소연해야 하는 걸까요? 대규모 발전소가 지어지면서 경제적인 좋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해안 침식이나 환경 파괴 문제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도로가 내려앉고요. 해안이 침식된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네. 상태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상 대책, 그 보상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주민분들끼리도 의견 충돌이 좀 빚어지기도 했고요. 심각한 경우 정신과 상담까지 받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요. 1호기가 오는 네. 9월, 2호기가 내년 3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운영이 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저 피해를 보고 또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건지는 우리 강원도민 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로도 실시간 스트리밍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 이야기 함께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원주에서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박경윤 리포터가 특별한 여름 휴가를 소개를 해줬었는데요. 네. 바로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사찰을 찾았습니다. 아, 맞아요. 사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마음 수양을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박경윤 리포터인데 사실 이게 수양인가 아닌가 좀 헷갈리는 행보를 맞아요. 보였기 때문에 2부가 더 기대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선배님이라고 불리는 참가자들이 도착을 하면서 맞습니다. 본격적인 템플스테이 체험을 알렸는데요. 과연 큰 소리 친 대로 마음 수양의 길을 걸었을지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 영월로 함께 떠나보시죠. 한여름 수양의 여행을 떠나 산중 사찰에 들어갔던 박경윤 리포터. 주지 스님도 만나고 소감문도 읽어봤는데 이곳에서 대체 어떤 깨달음을 전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익은 보리수 열매도 따고 맛보며 산사의 하루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네. 인도해줘. 팀장님. 선배님. 선배님? 참가자들과 어떤 사찰 생활을 체험하고 어떤 수행 정신을 배우게 될지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선배님까지 필요해? 이런 게? 아니 내가 템플스테이를 하겠다는데 무슨 선배님까지 모셔오고 자시고 할 일이에요 이게? 아니 왜요? 선배님한테 배우면 좋잖아요. 설정 좋은데 뭐. 자, 조금 진정해 주시고 그 사이 누군가 도착을 했단 말이죠. 선배님이세요? 아, 선배님이요? 아니 선배님이시라고 피디님이. 내가 전국 컨텐츠 섭외 1순위 박경윤 리포터가 모르나 나 1순위 박경윤 리포터가 모르나. 아, 제가 여기 네. 세 번째 방문이에요. 아, 근데 저보다 동생 아니에요? 제가요? 아니요. 아, 언니! 저 훨씬 어리거든요. 선배님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아니, 근데 선배님, 여기 템플스테이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거예요? 이제 가끔 일에 치일 때 숲속 안에 절을 오면은 마음도 좀 편해지고 자연 경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씩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쁘게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일까?
바쁘고 바쁘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숙명을 타고난 것일까? 해야 하고 해내야 하는 삶의 모든 것들을 잠시 뒤로하고 자연과 휴식,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들. 오후 5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 공양 시간이 됐는데요. 깊고 깊은 산에서 자란 다양한 무공의 산나물들 가득한 사찰의 저녁 공양. 야, 이 사찰! 산나물 무침, 단호박찜, 산초 기름에 구워낸 두부, 그리고 연잎가루 넣어진 밥까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봄부터 스님들이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산나물들이 이렇게 상에 가득 오르는데요. 이 나물 반찬에 반해서 철마다 찾는 참가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경윤 씨, 사찰 음식 맛이 어떤가요? 우와. 나물 쉽잖아요. 나물 쉽잖아요. 소고기 맛이 나. 소고기 뻥이에요. 진짜. 도시에선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이란 말이죠. 도시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그렇죠. 아니 원래 나물을 막 이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다 뭔가 삼삼한데 계속 들어가는 맛이에요. 아유, 스카이 라운지에서 스테이크 썰기. 자, 사찰 음식에서 5인분 혼자 내가 다 먹기. 아니, 뭘 그런 걸 물어봐요. 3번째 찾아온 참가자인데 당연히 스카이 라운지.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찰 음식이 계속 우리가 손이 가고 손이 가는 이유는 뭔 것 같아요? 그 자연에서 온 맛이라고 하면 사실 맛이 없을 것만 같고 한데 먹어보면은 계속 밥도 같이 들어가고 또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아요. 맛있어서. 자연이 내어준 음식,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러운 음식. 온갖 욕심은 버리고 몸을 위한 약으로 깨달음을 이루고자 받은 공양의 그릇을 다 비우고, 바쁜 현대인들의 휴식의 공간은 어디가 가장 좋을까? 숲에서 나는 새와 곤충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이 자연의 소리에 잠시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어떨까요? 여러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들, 막혀있는 듯 답답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잠시 마음을 열고 큰 숨을 쉴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의 시간이 되고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되고 나를 찾는 시간이 되는 언덕에서의 명상의 시간.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경윤 씨도 명상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스님, 나도 일어나야 되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죠. 네. 제가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 그냥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건데, 이 사찰에 왔을 때는 뭔가 108배를 좀 해야 되고 뭔가 정신 수양을 좀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가지고 놀랬거든요. 템플스테이는 종교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자연 환경이 주는 편안함, 또 거기에 스님들이 사시는 모습 속에서 그냥 얻어가는 거지. 요즘에는 유튜브도 선생님이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강의가 있으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 찾아볼 수 있어. 맞아요.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는 곳,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이곳이 아닐까요? 아까 찰칵 소리가 한 수백 번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사진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템플스테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이건 대체 뭘 찍은 거죠? 하늘을 찍으신 거구나. 하늘을 담고 싶어가지고 하늘을 찍었는데 하늘이 너무 넓어서 담지 못했습니다. 네, 이 사진의 제목. 작품명. 아무 의미 없었다. 아무 의미 없었다. 아무 의미 없지만 괜찮음을 깨닫습니다. 친구랑 얘기를 해서
이제 더 이상 퇴사를 생각을 한다. 그럼 이제 마음을 비워주고 다시 이렇게 조용한 잔잔한 마음으로 다시 회사에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직서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오래 갖고 있는. 그걸 다시 마음속에 품게 되는. 잠시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살아왔던 세상과 거리를 두고 마음속을 비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과 주변을 관찰하고 달라져 있는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엔 색다른 체험을 할 시간. 먹을 식량이 없어서 산에서 나는 나물과 보리로 죽을 끓여 먹으며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던 보릿고개 시절을 경험해 볼까요? 야, 이 경험은 진짜 완전 처음이에요, 진짜로. 배고팠던 그 시절의 밀을 베어 불에 구워 먹었는데요. 가져가요. 작은 미라를 아무리 먹어도 배불리 먹었을 리는 없겠지만 정겨운 옛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조금 덜 익었어요, 그죠? 맛있다. 우와, 엄청 고소한데요? 그 외할머니가 옛날에 그 시골 가면은 티밥 먹으라 했던 그거 있거든요. 약간 그 강냉인데 되게 달콤한 강냉이 간은 안 돼 있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고소해요. 까맣게 잘 익은 밀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알맹이를 골라 먹는 재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하며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뭔가 못 해봤던 그 농촌에서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저도요.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밀도 이렇게 처음 봤고 밀을 구워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생전 처음 알았어요. 되게 뜻깊고 재밌고 못 잊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불장난 해가지고 불장난은 아닌데 오줌 쌀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오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템플스테이의 이미지가 있을 텐데 와보니까 실제로 경험한 게 좀 그게 상상 이상인지 아니면은 내가 상상했던 그 모습인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상상 이상이요. 산속에서 씻는 그것도 산의 풍경도 상상 이상이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대로 멈춰도 좋을 만큼 지치고 힘들었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자담을 나누며 더 가까워진 시간. 결국 우리는 상처받은 그 이상을 치유받으며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도 안 되는 이 시간 안에 정이 드네요. 맞아요. 이게 템플스테이니까 가능하죠. 그쵸. 네. 또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또 만나다 보니까 이게 정이 더 빨리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오늘 하루? 맞아요. 화가 조금 누그러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진짜 언제 느꼈냐면요. 어려도 한참 어려다. 진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박경윤도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끝까지 언니라고는 안 하시네요. 네, 언니. 박경윤 리포터와 함께한 특별한 여름.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찾는 여행. 여러분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용석 씨가 템플스테이가 버킷리스트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제 버킷리스트에 템플스테이를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사실은 매일매일 저희가 해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가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일상에 지칠 때가 있는 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일상에 지칠 때 템플스테이 하시면서 마음을 쫙 비워내고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템플스테이 한 번씩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머리가 복잡하고요. 또 마음까지 복잡할 때 머리와 마음을 비워내야 되는데 그럼요. 아까 참가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이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참가자분들도 여러 번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만경산사 같은 경우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시면서 이 마음의 수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힐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공양이 또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경윤 씨가 식사를 하시면서 나물에서 고기 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맛이 있다라는 건데 고기 없는 진수성찬 그 공양 저도 꼭 한번 맛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자, 템플 스테이로 특별한 여름 휴가 계획들 한 번씩 세우셔서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메시지, 댓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카카오 채널로 도착했네요. 한여름밤의 꿈. 자, 오늘 1,999원 휘발유 주유했습니다. 2,000원 넘지 않는 걸 보고 예정 없이 바로 들어간 건데 크게 외쳤습니다. 가득이요. 그런데 셀프더라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0원대의 주유를 하신 분이 여기 계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 가득 넣고 싶은데 너무 주유비가 오르다 보니까 네. 가끔 진짜 가득 넣고 싶다가도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데 저도 1,900원대를 만나게 되면 좀 네. 가득 이렇게 외쳐보고 싶네요. 가득. 셀프 주유 잘 하세요? 그럼요. 아, 그래요? 셀프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네.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더 네. 기름값이 내리기를 맞습니다. 한 시민으로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니 진짜 기름값이 많이 올랐다고 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셀프 주유를 하다 보면요. 일단 가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꽂아놓고 차 안에 잠깐 있었는데 금방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1,000원 단위 절삭인가 하고 봤는데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번 기회에 기름값이 좀 안정세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요. 수기님 보내주셨네요. 더울 때 지하 상가로 가면 너무 시원할 것 같은데요.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체험도 되는 거죠. 한 번에 몇 개를 할 수 있나요? 영웅이도 보고 싶다라고까지 깨알 팬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우리 상인분들도 굉장한 임영웅 씨의 팬이신 것 같았어요. 그럼요. 아니 소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또 임영웅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럼요. 지나다니시면서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일성 몇 조인가요? 그러니까요. 세볼까요?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쓰기님 사연입니다. 어떤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애가 탈 텐데 우리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강원 365에서 더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더욱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쓰기님 사연 계속 이어집니다. 밥, 절밥, 말이 필요 없는 맛인데 경윤 씨 밥 맛있죠? 부럽당 밥에 관심이 생겨요. 아니 산나물에서 어떻게 소고기 맛이 난다라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맛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하거든요. 네.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좋아하죠. 네. 그런데 저기 가면 고기는 드실 수 없어요. 예. 대신 네? 고기 맛이 나는 나물을 아.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당기는데.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당깁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108배 하면 살 뺄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허리, 네네. 엉덩이, 무릎, 팔, 다리 다 아. 아파서 2주 하다가 포기했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여름이 왔어요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저도 108배를 하면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실제로 저도 해봤어요, 108배? 네, 오. 인터넷에서 이렇게 예, 영상을 예. 틀어놓고 소리가 네네. 나오거든요. 네. 이제 108번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게 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양도 마음 아. 수양, 정신 수양 하면서 했는데 네네. 저도 한 하루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08배. 다음번에는 예. 우리 뭐 생방송 강원 365 그리고 우리 이 도민분들을 위해서 네. 3000배를 한번 해보시는 제가요? 게 어떨까? 우리 강원도민분들을 아, 그럼요. 위해서라면 네네. 3,000배 하고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용석 씨만 서 있고 저는 앉아 있는 걸로. 그 이후에는 제가 서 있을 수는 없을 것 하루 같거든요. 꼬박 걸리던데. 제가 예, 여러분들을 예. 위해서라면 3,000배 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다시 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햄님 보내주셨습니다. 춘천 지하상가 사진관은 고3들의 민증 사진 아, 명소거든요. 예. 저도 제 동생도 만내 동생까지 저기서 민증 사진을 아. 찍었는데 새로운 탄생을 시켜준 최고의 사진관 증명합니다. 예. 와,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요. 저희 이제 사진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도 그쵸. 많아지시면 여권, 여권 갱신. 사진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네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민등록을 만들 때 사진 꼭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자, 춘천에 계신 분들 지하상가 사진관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직접 찍으신 리포터분께서 정말 네, 만족해하셨어요. 우리 말씀 리포터님도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 예뻐지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한 번쯤 다녀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릉바다는 해외 친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 관광지여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러 많이 오는 곳인데 빛나는 가치를 깨닫고 더 좋은 방향을 찾길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네. 없어야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계속해서 저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맞아요.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스테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긴박한 일상의 여유를 찾으러 한번 들러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뭐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네. 영월로 함께 떠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재확산되면서 오늘 네. 확진자 수가 7만 3천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블링 현상이라고 하죠. 일주일마다 확진자 수가 2배씩 증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갱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달 초부터 2배 안팎으로 급증을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확진자 수가 한동안 없다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는 상황은 세계 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세고 면역 회피 기능이 더 강해진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BA.5 바이러스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국내에 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더 심각한 거는요. 이 BA.5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이름 BA.2.75 변이 바이러스인데 너무 심각해요. 정말 네. 전파가 빠르게 되고 있으니까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예전에 있었던 고강도 거리두기보다는요, 고위험 공포에 집중해 나섰습니다. 4차 예방접종 대상자는요,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 환자, 그리고 장애인과 노숙자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백신 접종 대상자분들은요, 시간, 여건 다 잘 챙기셔서 백신 접종 틈틈이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끝까지 방역수칙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